반드시 참석하시기 전에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인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한국어 잘 못했어요. 네, 아주 귀엽게 네, 한국어를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셨습니다. 네, 저 오아리마스. 저희 그러면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굉장히 많은 단어를 연습했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서 연습한 단어 중에 하나가 그럼이에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럼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안동사쿠라님도 네, 그럼을 지금도 많이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또 이렇게 보셨는데 먼저 그 마리클레르 영화제가 올해 13회 트이고 이 엠버서더로 이렇게 잘 타게 돼서 여러분들과 만난 배우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도 배두나, 김고우 그리고 타메이 배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안도 사쿠라님이 배우 이제 관객들과 만나게 됐는데 어떤 기분이셨을까 초청을 받으셨을 때 소감이 궁금합니다. 먼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どう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最初私このお話伺ったのはちょうど韓国にいる時で、なんかまたここに来てで久しぶりに今までいつだっけな100円の声の上映違うジェフさん映画祭とかはあったけどそうあんまりここ数年は韓国の皆さんにお会いする機会がなかったので韓国には来てるんですけどなかったので何か映画を届けながら皆さんにお会いするチャンスだったのでとても嬉しかったです。 네, 사실은 그 오늘 이 얘기를 이 마리클레르 영화제에서 엠버서더로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들었을 때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 막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한국에 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백엔의 사랑이랑 그다음에 부산 영화제 때 한남자로 잠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린 적은 있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 사실 그동안 아예 한국을 안 온 건 아니고 가끔 한국으로 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고요. 특히나 영화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너무 기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네, 다음 질문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한국 방문 전에 이미 좀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열리는 칸 국제 영화제에 정주리 감독님의 작품으로 돌아오고 굉장히 이제 기추가 주목이 됐었는데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같이 작업하고 싶은 배우 또 안도 사쿠라님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주리 감독님이 선수를 치신 걸로 네. 그래서 감독 주간에 초청이 되시면서 사실 칸과 인연이 깊은 배우님이시잖아요. 어느 가족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수상하시기도 하셨고 올해 또 기분은 어떠신지 살짝 저희가 먼저 어떻게 보면 칸에서 이거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カンヌでこういう話が聞けると思うんですが、ここで先に皆さんとその相談、感想を聞かせてください。はい。その作品の撮影は本当にまだ去年の秋まで撮影してて、私自身まだ見ていなくて、だけど私は全く韓国語がわからないまま韓国に来て、だから言葉じゃないところで
ですごくつながった絆っていうものができているので、その皆さんとまた違う国に、行って映画を届けられるっていうのはなんかこう映画でなければできないジャーニーだ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て、それはすごく楽しみにしています。네, 사실은 이 작품 촬영이 작년 가을까지 작품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배우님은 그 작품이 어떻게 지금 완성되는지 보지를 못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에 와서 많은 분들과 인연을 쌓으면서 이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뭔가 말이 없어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을 만들어준 그런 작품이 이제 정주동 작품인데요. 그 작품이 다른 국가에서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영화만이 가진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초청이 돼서 다른 국가에서 많은 분들과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정말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ちょうどおととい是枝監督と一緒にいて、で私今回監督週間で初めてなので、さくらさんきっと監督週間って言ったらまた全然違くてすごく楽しめ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監督が言っていたので、すごく楽しみにしています。 네, 이채은 코레이타 감독님이랑 같이 이제 행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 처음으로 참가를 해요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코레이타 감독님께서 사쿠라사 사실 그동안 갔던 칸느랑 이번에 아마 감독 주간으로 가면 전혀 분위기가 다를 거야. 근데 정말 즐거울 거야. 그래서 즐기고 와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또 고레이다 감독님의 응원이 또 있으셨군요. 오늘 이제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러닝타임에 압박이 있는 영화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0.5mm를 제대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안도 사쿠라님이 자신의 모든 필모를 지배하는 작품 중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은 작품이 어떤 걸까 모르시면 굉장히 고심하지 않으셨을까?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이 작품을 여러분들과 보고 싶으셨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이제 베개의 사람도 너무 좋아하고 그 모습에서의 그런 에너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힘을 줬던 작품들이었고, 그리고 어느 가족이나 그리고 괴물 같은 작품들도 떠올랐었는데 그 좋은 작품들 중에 이 작품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과 소감을 좀 선정 이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もうこの話伺った時に0.5ミリがいいっていうのはすぐに思い浮かんで、というのもちょうど本当に韓国に来る機会が多くて、だけどおそらく韓国の皆さんにはなかなか見ていただく機会が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作品だったし、あとは長い分やっぱり映画館で見ないと見るのがいいんじゃないかって思った。であとはもう10年以上前の作品ではあるけれども、今届けたいって思ったんですよね。なんか今私が少しだけど韓国に来て、韓国だからってわけじゃなくて、なんか質感とかですかね、わかんないですけど、その具体的にこういうメッセージがっていうことではなくて、なんか直感的に届けたいと思った部分と、私自身のことを教えていただくにはすごくいい映画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選びました。 네, 사실은 제일 처음에 라이브레리 영화제에서 어떤 영화가 좋으세요라고 질문이 왔을 때 제일 먼저 0.5mm 그냥 바로 떠올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한국에서
그래서 이 영화를 볼 기회가 이제 없었던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 여러분이 이거를 꼭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긴 시간 동안 보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긴 시간이니까 영화에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10년도 더 된 작품이거든요. 제가 촬영한 지. 근데 지금 이게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이라는 게 왜 지금일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제가 조금이지만 지금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질감, 약간 직감적으로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한국 분들이랑 맞지 않을까. 그 솔직히 얘기하면서도 왜 이 영화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될지가 구체적으로 사실 생각이 나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영화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라는 건 전혀 없지만 어쨌든 처음 질문을 들었을 때 직감적으로 이 영화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내 자신을 여러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이 영화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 작품이 2014년 작품이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백엔의 사랑이 또 이렇게 나오기도 전에 여러 이제 그 일본에서는 먼저 관객분들과 만난 작품인데 저는 이제 그 안도 사쿠라님의 답변에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품의 사화를 보면서 그 이후에 많은 작품들에서 안도 사쿠라가 보여줬던 그런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조금씩 좀 숨어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느 같은 노부녀 같은 경우도 우리에게 진짜 가족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게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자면 안도 사쿠라의 어떤 그 여러 가능성의 그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는 출발이자 씨앗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이 굉장히 화제를 모은 것 중에는 굉장히 문제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그린 것도 있지만 감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감독 이름 보셨죠? 네. 안도 오모코 감독인데 같은 안도이고 사실은 이제 두 분이 자매이십니다. 그래서 최강의 자매가 함께한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작업이기도 했었는데 어떤 계기였는지 또 이렇게 같이 사실 자매와 같이 작업을 하는 경우를 영화사에서도 찾기는 쉽지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우님 이 자리에서 한번 같이 작업을 하게 된 계기를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きっかけというか姉がまず小説「レジェンド」という小説を書き上げてでその後に脚本にしてでそれこそちょうどそのおとといこっちに昨日こっちに来るまで姉と一緒に過ごしてたんですね。でそのおとといの晩に0.5ミリをつけて久しぶりに2人で見てで昨日ちょっとした質問表があったのでそれを見ながら姉と電話で話して勝手に姉妹インタビューしたんですけど 네, 사실 이게 계기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안도 오모코 감독님이죠. 언니가 먼저 0.5mm라는 소설을 일본에서 저희가 이제 출판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시나리오 각본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어제 언니랑 같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저께 두 사람이서 오래간만에 0.5mm라는 영화를 같이 봤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질문지가 오늘 이렇게 이러한 질문이 좀 나올 것 같아요라는 질문지를 보내주셔서 그걸 언니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둘이서 이제 Q&A를 하는 시간을 좀 같이 했었거든요. 네, そしたら姉はもう何を書いててももうその主人公がゴリラであっても赤ちゃんであってもイメージをするのはさくらだ。だからさくらでしかありえないというふうに言われました。 그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내가 어떤 영화를 썼어도 그 주인공이 고릴라였어도 또는 아기였어도 나의 정답은 안도 사쿠라였을 것이다. 이 영화는 너밖에 없다는 얘기를 어제 해줬었어요. 아, 네. 어떤 이유도 없이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배우로서는 이렇게 연출자의 전폭적인 지지 그리고 같이 작업하고 싶은 배우 꼭 것이 굉장히 감격적이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がより強く伝わったのですごく心強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でもなんか私たちにとって当たり前なことというか、小さい時から姉がカメラを持って私に指示をして、私はその想像もしてない指示に従いながら被写体になるみたいな、そういうことをずっと続けてきたので、その具体的に被写体になること以外も、家族という社会の中で一番分かち合えている、一番長く共に過ごす過去も未来も家族なので、それはなんか私たちでしか分かち合えないものづくりのなんか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ってるし、私たちにとっては当たり前なことだなと感じています。 사실은 이게 이런 흐름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릴 적부터 언니가 카메라를 계속 들었고요. 저한테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여러 가지 지시를 했었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제 입장은 카메라 앞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이렇게 해봐라는 지시를 이제 들으면서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피사체였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어릴 적부터 그런 작업을 계속 해왔었고요. 구체적으로 그 피사체가 되기 이전에도 사실은 가족이었잖아요. 저희가 같은 집에서 서로 아마 다른 가족들 그 누구보다도 우리 두 사람은 서로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더 엄청나게 길게 시간을 보낸 사람이 아닐까. 그게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가족이니까. 그래서 어쩌면 저희들한테는 이 우리 둘만의 이런 제작 분위기가 거기서부터 생겨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한테는 이 과정이 너무나 당연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동 감독님 인터뷰에서 사실은 그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안도 사쿠라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 말에 지금 답변이 방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작계의 어떤 그 크레딧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짝 파보면은 이 작품이 가족 영화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 감독이 또 이렇게 안도 공모코였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너무 여러분들도 이제 그 일본 영화를 보시면서 좋아하시는 오카에이지 그분이 총괄 프로듀서를 이 작품을 맡으셨고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또 이렇게 배우이자 에세이를 쓰시는데 어머니가 제가 그 스타일리스트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하신 걸로 알고 이 작품 역할을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시부모까지 정말 엄청난 집안이죠. 네, 그쪽 계열로 가면은 이 작품에서 연기를 또 배우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두 분이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현장과는 좀 분위기가 다르지 않았을까? 또 즐거운 점도 있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협업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도 사쿠라가 배우로서 연기를 할 때 이런 예술인 가족에 둘러싸인 환경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배우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はもちろんそうですね。影響っていう意味ではなんか、これもそうなんですけど、家族がみんな映画の仕事をしていて、でその環境は私にとっては当たり前だから、そこを意識していることは特にないですけど。 사실은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물론 영향이 있었다면 물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저희 가족들이 다 영화를 하다 보니까 저는 너무나 당연한 분위기 속에 살았었거든요. 이게 그런 분위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래서 특별히 의식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演じ
る俳優として共演するのは本当にこう、人としての信頼関係がある分すごくストレスがないですし、そこは別に家族だからやりにくいとかやりやすいやりにくいっていう感覚はなくて、もうみんな一応、先輩方になるんですけど、俳優さんたち皆さん家族とはいえだから、私は好きです、家族でお芝居するのは。でだけど映画作りっていうくくりになると父がいて姉が演出してっていうその家族っていう社会が私は、すごく親しいからこそこう難しい小さな社会だ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ので、普通の現場よりもいいこともあれば困難なこともあるなというふうには感じています。 네, 사실 배우로서 같이 제작을 여러 가지 영화를 제작할 때 사람과 사람의 신뢰 관계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번 영화에서는 가족이라서 뭐 힘들었다기보다 또는 가족이라서 즐거웠다 이런 거보다는 어떤 분이 가족이시면 이분들이 다 영화 현장에서는 저보다 선배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일을 해보는 게 연기를 같이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영화 제작하는 이 베이스로 생각을 하자면 그 안에 저희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언니가 감독으로서 연출을 하고 있고 이 가족이라는 사회 안에서 제가 움직여본 거잖아요. 이게 친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었고 정말 작은 그 세계에서 저희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른 현장에서보다는 뭐 예를 들어 좋았던 점도 있고 힘들었던 점도 있고 다양한 생각을 그 안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姉と姉妹での、映画作りは本当にストレスがなくて言葉がなくても通じ合える感じがあるんですけど、ここまで家族っていうのは私が育った家族がいると私は妹で末っ子だからなんかこうすごい気を使うでもそれくらいですかね疲れるのは。 네, 그래서 언니랑 사실은 자매 두 사람이서 영화를 만드는 거는 전혀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도 너무너무 잘 통해서 말이 없어도 저희는 잘 통하는 그런 사이거든요. 근데 내 가족들이 같이 영화를 찍으면 저는 거기서 언니의 동생이고 사실은 가족 중에서 막내거든요. 그럼 거기서 느껴질 좀 신경을 줬던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でも家族じゃなくても私は映画を作るチームっていうのは本当にこう一つの家族のようなチームだと思っているので常にそのバランスみんなとのこうどうやって輪を作っていくかっていうことに一番こう自分は重きを置いていて、なぜなら映画を撮影してて私が一番好きな瞬間っていうのはこうその現場にいるもちろんスタッフの皆さんも俳優の皆さんもなんかこう目に見えないもの言葉だけでは表せない何かを共有してこう共鳴していく瞬間っていうのは必ずいつもあると信じて、それが生まれるから私は映画を作ることが好きだって思える瞬間なんですけど、そこを目指すにはやっぱみんながこうチームとして成立してないといけないなと思うから、だからまあ最終的には家族だろうが家族じゃなかろうが同じかなと思います。でも映画でしか味わえない人のこうつながりっていうものをいつも感じるので、そこにいつも幸せを感じています。 네, 그래서 가족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이 없더라도 저는 영화를 같이 만드는 이 팀들, 이 스태프들을 저는 가족처럼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작업을 해왔거든요. 이게 그분들과 굉장히 균형을 잘 맞춰서 스태프들과 균형을 잘 맞춰서 다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제가 영화를 촬영할 때 굉장히 좋아하는 순간이 그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계시고 배우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 그리고 서로 공명한다고 해서 같이 뭔가가 울려서 나오는 이런 시간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제작을 때 내가 그 살아있으면서 그 영화 제작 현장에서 같이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영화 제작 현장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사실 같이 그러한 도전을 위해서 저희가 다 팀으로 다 같이 소중하게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가족이었던 가족이 아니던 제가 현장에 들어가서 아마 하고 있는 활동은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영화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러한 통합, 연결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순간을 느낄 때 저는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내영을 통해서 그 작업의 어떤 즐거움을 통해서 간도 사쿠라 배우에게 누구에게도 훔쳐올 수 없는 그 자연스러운 연기, 생활에 녹아내는 연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영화의 캐릭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해보면 굉장히 문제적인 인물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본 사회파 소설의 기리무나스 소설에 나올 법한 여성 캐릭터 무시무시한 일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한편으로 굉장히 따뜻한 일면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했을 때 영화의 제목과 정말 어울리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0.5mm는 굉장히 우리가 측정하기에도 너무 작은 단위잖아요. 그런데 가족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거리로 근접해서 그 사람들의 애환을 같이 공감하고 느끼고 그리고 무언가를 끌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면에서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복합적인 면을 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배우에게는 정말 엄청난 숙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양한 모습 그리고 굉장히 미스테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연기를 하면서 또 감독님과도 많이 이제 상의를 하셨을 거고 또 배우님의 이제 솔루션도 찾으셨을 텐데 사화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라고 보시고 접근하셨는지 그리고 표현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どういった人なのか、どういうふうに解釈したのか、役作りをしたのか教えてください。私がやってきた作品の中でも本当にいくつかは自分にとって全く無理のない役があってで 0.5mm はその一つです。 사실 제가 했던 작품 중에 몇 가지 그 등장인물 캐릭터죠. 전혀 내가 무리를 하지 않아도 그냥 뭐 연기를 만들지 않아도 역할을 만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이제 연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0.5mm였습니다. おそらくいろんなカテゴライズをしたりとかあとはこうルールとかでこうはめていくとそういうふうにちょっとミステリアスとか普通じゃないとかなんかこう飛び出た部分を感じるのかもしれないけど彼女は本当にとても素直に生きていると思っていてだからいわゆるサワっていう人物像を掲げてそこに向けて何かを整えていったということはなくてないです。 네, 사실 다양하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이나 어떤 영상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하거나 카테고리화하거나 룰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넣게 되면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미스테리하다라든가 보통이 아니다라든가 좀 이질감을 느낀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그녀 사화는 정말 순수하게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을 받았을 때 사화라는 인물이 있고 내가 이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姉とも話したんですけど特に今やっぱりルールに当てはめていくとさっき言ったみたいに飛び出た部分があるかもしれないけどでも本来の人と人とのつ
つながっていくその人のつながりのあり方って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よね。なんていうかな、その本質の部分を映し出していると思っていて、だから私たちにとってはその無理がない人物像だし、姉が言ってたのはこう現代に必要なヒーローなのではないかっていうのを言ってました。 네, 사실 언니랑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감독님이랑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처럼 어떤 룰 안에 이거를 넣어버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질감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느끼겠지만 사실 원래 저희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건 아마 저희 이 영화에서는 그러한 연결 방식,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여주려고 했지 않았을까. 특히나 인간 본질적인 부분을 담으려고 한 게 아닐까라고 저희는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은 그 작업이 저희한테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전혀 힘들거나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작업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화라는 인물은 저희가 뭔가를 생각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인물은 아니었다고 아까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언니가 또 한 번 얘기를 했던 게 어쩌면 지금 이 사화라는 이 인물 자체가 지금 현재 필요한 히어로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その代わりなんかこうすごい細かいディテールみたいな何かが生まれるきっかけにな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ディテールはすごく楽しみながら探していた気がします。さわちゃんが着る服とかこう旅をしていくのにどんなものを身にまとっていくのかっていうこととか、なんかずっと彼女が着てる T シャツみたいなのって介護用のシャツなんですよね。なんかそういうなんかディテールでは細かく話あったり、ヘアメイクについてもいろいろやってこなかった試みを試したりとかしてました。 네, 대신에 저희가 굉장히 상세한 디테일을 좀 챙기려고 했었던 게요. 아마 그 상세한 디테일에서 뭔가 새로운 게 태어나는, 뭔가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상세한 디테일을 언니가 얘기하면서 많이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옷. 이 사화라는 인물이 여행 중에 이제 어떤 옷을 입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마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사화라는 인물이 입었던 그 티셔츠가 그 일본에서 간병할 때 사회복지사들이 간병할 때 입는 그런 티셔츠거든요. 그런 티셔츠들을 계속 입고 다니는 그녀를 보면서 어쩌면 다른 발견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도 그동안 영화에서 봤던 거랑 다르게 다양한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도전들을 많이 했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ディテールをたどっていくとその人の人物像とかその人がこうたどってきた道とたどっていく道っていうものが見えるんですよね。だからディテールをきちっと楽しみながら作っていけばあとはこうその中で生きていくその瞬間をこう演じようっていうことを積み重ねていくとそこまでにしかならないけどもただその中で生きていくっていうことがずっと繰り返されていた映画だと思いますしこの 0.5 ミリはだからこそ私はこう人も自然もこうみんながとっても生きている瞬間がこの映画には映ってるなって感じてて、はい、そこが私はこの映画の好きなところだと感じています。 네, 사실은 그러한 디테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인물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 그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지도 저희는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디테일을 굉장히 즐겁게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 나갔고요. 사실은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 순간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정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이미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근데 저희는 그러한 디테일을 찾으면서 그 안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영화가 0.5mm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사실은 사람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살아있는 이 순간을 이 영화 속에서 저희가 그런 디테일을 잡았기 때문에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화에서 그 순간들이 저한테는 가장 소중하고 좋아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だからこの映画に出てくる、皆さんほとんど今天に召されてる方が多くて、でもすごいこう彼らの命がキラキラ映ってるなっていつも見るたびに感じます。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오는 많은 분들이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 저희와 같이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볼 때마다 그분들이 정말 빛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영화를 볼 때마다 많이 이해됩니다. 네, 사장이 우리 모두의 곁에 있는 히어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정말 공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다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의 다가가는 마음이 지금의 울컥하는 어떤 배우님의 그런 답변에 녹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박수를 한번 좀 드리면 私がですか？違うんです。本当に皆さん今皆さんもう亡くなってしまった先輩方がほとんどで、こうその皆さんのなんていうんだろう、魂を感じられる映画だなってすごく思ってます。 네, 사실은 이 영화에서 나와주신 이 선배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영화에 많은 혼, 진심 이런 거를 정신을 담아 주셨고 그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そうだから私の中でもこの映画の撮影の中での彼らとの触れ合いとかでずっとこう感覚の中で残り続けるんですよね。彼らが言った言葉とかじゃなくてこう温度とかそれこそ 0.5 ミリっていうなんか 0.5 ミリって人の体温を感じられる距離っていうその 0.5 ミリその感覚っていうのが私の中で残っててそれは映画の撮影の中でこうさっき言ったみたいに何かを共有して共鳴したからこそすごくこう自分の中に残り続けているというか、だからこう思い返すとすごく悲しいとかじゃないこの涙が出そうみたいな。 네, 사실은 제 안에서는 영화를 촬영하는 중에 그분들과의 보냈던 시간 그게 사실은 말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그분들과 같이 했던 시간이 살아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0.5mm는 사람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거리이거든요. 이 거리에서 그 감각으로 제가 그분들과 같이 했던 시간이 제 안에 그대로 살아있어서 그래서 촬영 중에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를 그분들과 공유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공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고요. 다시 그 시간을 돌이켜봐도 그분들이 그러한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살짝 눈물을 보이는 건 슬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과의 그런 시간이 소중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연기를 보여주신 또 많은 배우님들께도 저도 역시 대신 그 감사함을 전하면서 그럼 지금부터 영화를 또 보시고 또 안도 사쿠라 배우님의 연기에 대한 이야기도 진솔한 얘기를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잠깐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릴게요. 제일 먼저 드신 분 먼저 드리겠습니다. このフィルムで見せ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이 영화에서 모든 사람들이 진짜 나서 빠져 하나같이 다 나서 빠져 있는데 특히 이런 첫 번째 메인 인물로 나온 모인에 대한 천이상을 진짜 저한테는 엄청 취향이었거든요. 그 이외의 인물들에게도 진짜 천이상은
누구나도 만나면 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싶은 그런 사람인데 본인이 그런 캐릭터로서 그런 인물들을 마주했을 때 이런 인물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그 당혹감이 어떤 식으로 들었는지 그게 좀 듣고 싶어요. 私はなんかすごく可愛らしいなと思って、そこがちゃんと映画の中で沢ちゃんのその可愛らしさもだし、出会っていくおじいちゃんたちもだし、こうその可愛らしさと沢さんのなんだろう、いたずらっぽさみたいな、それを楽しめたらいいなと思ってました。 저는 사실은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영화 안에 나오는 사화가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서 그 영화 안에서 만나는 그 할아버지들도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귀여움과 사화의 약간 장난스러운 모습, 장난기가 같이 어우러져서 뭔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なんか彼女の生きていくその強さとかがめつさもそうだけど、それよりも彼女の中にあるいろんな人を受け入れるその器の大きさと愛の、深さと、それがなかったら多分ただの変な人たちになるし、最終的に沢ちゃんに会うとみんな幸せになってるんですよね。だからそこは絶対にぶれないで持っていれば、それも当たり前に頭で考えることではなく、小説を読んだ時からそこはそう受け止めてて、だから私の中ではなんかそのさっきも言ったようにルールとかそういうことじゃなくて、なんか映画だからこそ描けるその人と人とのつながりっていうものを可愛らしく描いていけたらい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感じてました。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사화라는 인물이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강인함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 큰 글,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랑, 아마 이런 게 없었다면 아마 사화라는 캐릭터 자체도 그리고 만나는 그 사람들 자체도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끝났을 것 같은데, 사화에 그런 강인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그분들이 또는 사화가 굉장히 귀여운 사람으로 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꼭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제가 그려 나왔고요. 이 부분들이 사실 머리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감독님한테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도 소설을 읽었을 때 아, 사화라는 캐릭터는 이렇구나라는 게 제일 처음에 머릿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룰 안에 넣지 말고 우리가 영화니까 그릴 수 있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해서 이거를 굉장히 귀엽게 그려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アニメとも一昨日久しぶりに見ながら、なんだこの変な人って笑いながら見てたし、なんか見てたらところどころおじいちゃんとかすごいジブリ映画みたいに見える瞬間もあったりとかして、すごい可愛らしい映画だなというふうに感じました。 그래서 언니랑 그저께 같이 영화를 같이 봤다 해서 영화를 보면서 저희들도 다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뭐야 이상한 사람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웃으면서 영화를 봤는데 거기 나왔던 할아버지들도 어떤 분이 지브리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할아버지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화를 두 사람이서 같이 보고 나서 이 영화 굉장히 귀엽다, 귀여운 영화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最初からこう初めの頃のさわちゃんに比べていろんな人と出会っていく中でものすごくこう変わっていっている。やっぱり人と出会って人は変わっていくし、なんかその強さみたいなのは当時意識してたかわからないですけど、なんか大事な部分だ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네, 아마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처음 영화에 등장하는 첫 씬에 등장하는 사화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바뀌어가는 사화를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사람을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변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강인함이 태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강인함을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화에게 그 영종이 다가가는 감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큐사인이 들어와서 네. 짧게 그러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번 인터뷰 본 적이 있었는데 이불을 부탁하실 때 이불을 어떤 속옷을 입을까라는 정말 집요하게 생각하시라고 봤었어요. 혹시 사화장도 혹시 속옷을 어떤 걸 입었을지 생각하셨는지 저도 영화 보면서 되게 강의를 느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신이 없다고 이제 또 처음으로 자기 했던 거에서 크게 생각이 많이 빠졌는데 어떤 속옷을 입었을지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下着について、澤さんの下着についてちょっと聞かせてください。はい、もうすごいそうですね。この時もめちゃくちゃ考えてたはずだし何つけてでも多分覚えてないけど見た感じつけてないですよね。でも多分そこに意識がいかないように意識したような気がします。 네, 아마 엄청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솔직히 지금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그때 사원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 속옷을 입었을까에 대해서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이틀 전에 다시 봤더니 안 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안 한 거를 안 했다는 의식을 하지 않게끔 만들려고 보여주려고 의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했었습니다. なんかサワちゃんってすごいいろんなカテゴライズを超えた生命体だと思っててそれは映画の中でもジャンルも超えたキャラクターだと思ってるしもちろん性別も超えたキャラクターだと思ってるしなんかこう年齢も分からないしっていうのはそういうふうに作りたいって思ったわけじゃなくてなんか何て言ったらいいんだろうなんか彼女が嫌じゃないですかなんかレースのブラジャーとかしてたらなんかイメージないななんかそこに意識がいかないようにおそらく着替えてるところとかもこう白い子供でも着るようなタンクトップとかは着てた。 네, 사화라는 거는 정말로 다양한 카테고리를 넘어선 사실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카테고리에는 장르도 있을 것이고 생물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연령도 몇 살인지 여러분들 나이도 몇 살인지 잘 모를 정도로 지금 그 다양한 걸 다 넘어서 인물인데요. 사실 그렇게 만들어야지 생각을 했던 건 아닌데 지금 다시금 생각해보면 그 사화가 사실 레이스타일에서 옷을 입으면 굉장히 이상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럴 정도로 사실 옷 갈아입을 때도 그래서 여러분들 속옷 아마 그 장면이 좀 나왔는데 약간 그 흰 이제 속옷 같은 걸 입으면서 뭔가 전혀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지 못하게끔 또는 의식하실 수 없게끔 만들었던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だけど最初のいろいろでタイトルが出るまでの彼女はブラジャーをしてるキャラクター。 근데 타이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사화 아닌 다양한 사화는 아마 브라를 속옷을 착용한 사화였습니다. な気がする今はね。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그러면은 안도 사쿠라님을 보내드리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오늘 또 이렇게 톡 여러분들과 만난 소감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최근에 브러쉬업을 보면서 큰 개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그 현생을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를 연기하셨는데 지금 배우님도 어떤 고민으로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하시는지 그 다짐도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 멘트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今日は本当に一言感想を言うとしたらもう終わるのか
네, 지금 한마디가 완성.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제 한마디가 완성이고요. 네. あとはこうやって、皆さんの顔が拝見できる距離でこういう時間を持てたことが私はすごい嬉しいです。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마주볼 수 있는 이런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で、先ほどおっしゃっていた、ドラという韓国の映画にの撮影を去年韓国でしてました。それが私すごく久しぶりの映画の出演になります。3年ぶりとか。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보라, 저희 정주희 감독님과 같이 했던 이 작품이 이제 영화인데요. 사실 촬영 작년에 했었는데 아마 제가 엄청 오래간만에 영화에 출연한 작품인 것 같아요. 아마 3년 정도 만에 영화를 이제 출연을 했거든요. なんかだからこうそこからすごく韓国に来る機会が増えて、こうやって皆さんにお会いできる機会も今日いただけてすごく嬉しい。 네, 그래서 그 영화 이후로 웬일인지 한국으로 올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で、今年はちょっと久しぶりにいろいろ撮影してみようかなと、日本で撮影の予定をたくさん入れてみました。ちゃんとできるかなと不安な時間を過ごしてます。 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간만에 여러 가지 촬영 작업을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이 의욕이 좀 생겨서 일본에서도 작품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좀 불안한 마음도 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私はまだ大丈夫。ちょっと私はちょうど今年40歳になって、韓国で言うと40歳から42歳の年なんですけど、ちょうどこのお仕事っていうかこうやって演じることを始めて20年になります。で、私的には記念すべき年なんですけど、特に何も企画もしてなければ何も言ってなくて、でもせっかくなんでもっといっぱい皆さんに過去作も含めて見ていただいてお会いできる機会が増えたらいいなと思っています。誰か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올해 제가 만으로 40입니다. 한국 나이라면 43일 기준으로 40이냐 42이냐 그 사이에 지금 제가 있는데요. 이게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연기를 시작한 지 올해로 딱 20년 된 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기념할 만한 뭔가 기획이나 여러분들한테 20년 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진 않지만 이것을 계기로 다양하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과거의 작품들을 다시 재발견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다던가 여러 가지 기회가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자분들 계시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0대입니다. 네, 좋은 성과를 또 기다리면서 저희 한국에서 보라 개봉할 때 다시 또 좋은 자리로 표현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 또 뵙겠습니다.